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별 시리즈 가운데 마지막인 무가별을 공부합니다. 오늘 공부할 무가별은 삼리삼별 시리즈 총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사내가 종구를 마치고 고향집에 돌아왔지만 살던 처가집은 폐허가 되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생사를 알 길이 없는 가운데 다시 전쟁터로 끌려나가게 된 비참한 상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인사이난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농촌의 모습과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조명하면서 강한 풍자와 비판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총 32구로 구성된 장편 5원고체 시인데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8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막 천보후하고 원려 단 호려라 아리 백여가 하고 세란 각 동서라 경막 황폐하고 쓸쓸하다. 천보 14년에 일어난 알록산의 날을 가리킵니다. 천보년 이후로 농촌은 쓸쓸하고 황폐해졌는데 경막이 다음 아랫구와 시상이 이어집니다. 원려 채마밭과 농막 지금은 단지 호려, 쑥대풀과 명아주풀로 덮여 있다. 아리 백여가 내가 살던 마을은 100여 가구 정도가 되었었는데 천보 이전에는 100여 가구 정도가 옹기종기 모여 살던 정다운 마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란 세상의 난리로 인해서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정막이 전체 시상을 재개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내꾸는 농촌의 피폐한 모습을 이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존자무소식하고 사자위진이라 천자인진패하고 길에 심구해라.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란이 존자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살아남은 자는 소식이 없고 죽은 자는 진이 먼지와 진익이 되었다. 매장하지도 못하고 먼지와 진익이 되었습니다. 선자는 비천한 자신, 바로 무가별의 주인공입니다. 진패, 전쟁에서 패하다, 업성전투에서 패한 일을 가리킵니다. 미천한 저는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업성전투에서 살아남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귀일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심구해, 심은 찾는다, 구해는 예전에 다니던 길입니다. 호려로 덮여 있다는 것과 심자가 시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네 구는 황폐해진 고향 마을을 회상하는 모습이었고 나머지 네 구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온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 본론 부분으로 가게 되면 고향 마을을 둘러보는 모습입니다. 앞에 네 구를 보면 구행, 견, 공항하고 일수, 기, 참철아 단대, 호열이 하고 수모, 노아제라. 구행은 도입 부분 마지막에 심자와 시상이 이어집니다. 오래 길을 걷다 보니 텅 빈 골목길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수, 해는 바짝 마르다. 해가 흐릿하다는 뜻입니다. 고향 마을의 대기가 참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다. 텅 비어 있다, 말라 있다, 참처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향 마을이 얼마나 황폐해지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데 다만 마주친다. 여우와 이리하고 다만 마주치게 되었는데 수모는 털깃을 세우다 노아제 나에게 화를 내면서 쟤는 으르렁거린다. 피폐화된 고향 마을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나머지 네 구는 비참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살인 하소유요 일리 노과처라 숙조연 본지하고 안사 하궁서라. 공항에서 살인으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다 이웃마을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방 이웃마을에 하소유 누가 살아남아 있는가? 한두 명의 늙은 과부 할멈뿐이라네. 폐허가 된 농촌이지만 마을에 정착하기를 결심합니다. 숙조, 밤을 깃든 새는 본래 자기가 살았던 가지를 연모하는 법인데 숙조는 고향으로 돌아온 이 사내입니다. 안사, 어찌 사양하다. 차는 잠시, 궁서는 궁색하게 살아가다. 잠시 궁색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어찌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을에 정착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본론 두 번째 단락은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열심히 농사 짓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다시 커다란 파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본론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방춘, 독, 하서하고 일모, 한, 관휴라, 현리, 지하지하고 소령, 습고비라. 한창 봄이 되니 홀로 하서 호미를 메고 나가서 밭일을 한다. 일모입니다. 해가 졌는데도 또한 관휴는 밭두둑에 물을 대다. 해가 저물어도 밭두둑에 물을 대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현의 아전이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알고서는 소령은 불러서 하게 하다. 고비란 것은 전쟁터에서 쓰는 북입니다. 전쟁에서 쓰는 고비를 연습하게 한다. 나를 불러서 고비를 익히게 한다는 것은 다시 종군을 나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음 달러부터는 다시 종군 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고 보겠습니다. 수정 본주역이나 내고 무소휴라. 근행 지일신이니 원거 종전이라. 습고비가 다음 시상을 이어받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종군 나가는 모습입니다. 본주는 같은 고을의 노역살이를 비록 따라가게 되었지만 내고예요. 안을 돌아보아도 휴대할 만한 것이 없다. 여기서 휴를 초자권속으로 봐서 작별할 가족도 없다는 뜻입니다. 근행지일신에 가까운데 노역살이를 가더라도 단지 내 몸 홀로뿐이라네. 가까운데 노역살이 가서 좋기는 하지만 혼자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겠다 했더라면 결국은 전민을 길을 잃고 헤매다. 고향에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를 뻔했구나 라고 안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감정의 변화를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가양 비탕진하니 원근 이역제라. 영콩 장병모하고 5년 위구계라. 고향 마을은 이미 탕진은 폐허가 되다. 고향 마을은 이미 폐허가 되었으니 원근 멀리 가나 가까운 데 종군 가나 이치는 역시 가지런하다. 멀리 종군 가나 가까운 데 종군 가나 결국 마찬가지이다. 세 번째 감정의 변화는 이제 체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골 어디에 묻혀 계실 어머니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영톡은 정말로 애통하구나. 장병모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5년 동안 위라는 것은 버려져 있다. 어디에? 계곡과 시냇가에. 5년 동안 버려져 계신 어머니의 시신이 생각이 나게 된 겁니다. 슬픈 감정이 최고조로 올라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미 부분 보겠습니다. 생아 부득력하고 종신양산시라 인생 무가별이니 하이위 증열이요. 모자의 의미가 시상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부득력, 역은 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셨다네. 나의 도움도 받지 못하시고 평소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종신양산시 평생도록 모자 두 사람은 산시 쓰라린 눈물을 흘리다. 평생도록 고생만 하면서 쓰라린 눈물을 흘렸다네. 애통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내의 외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무가별, 부조리한 사회를 향해 외친 마지막 절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별할 가족이 없다니 어떻게 증녀는 백성입니다. 어떻게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 무가별이 마지막 구에서 전체 시상을 마무리하는 시어가 됩니다. 결미 부분에서 시의 제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차 종군 나가면서 헤어질 가족도 없는 자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인생 무가별은 당시 부패하고 무능한 조정을 향한 작자의 처절한 외침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니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생각납니다. 21년도 코로나 한창일 때 어머님의 소촌 소식을 듣고 요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계셨고 한쪽 눈가에 이슬 같은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식을 보고 싶은 그리움의 눈물입니다. 눈물 닦아드리고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는데 외롭게 혼자 돌아가시게 했으니 죄인이요 불효자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산에는 종군 나가느라 5년 동안 계곡에 버려진 어머니의 시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시신도 반기하게 만든 당나라 조정과 요양원에 맡기고 챙기지 못한 현대 우리의 모습 별 차이가 없는 듯 합니다. 신은별은 젊은 총각이 종군 나간 것이고
수로별은 노인이 나간 것이고 마지막 무가별은 중년 사내가 다시 종군 나가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대가 전쟁에 끌려나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당의 역사 기록을 보면 안서의 난이 끝나고 5,288만 명의 인구가 1,690만 명으로 줄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의 과반수 이상의 백성들이 죽거나 실종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듯합니다. 이상으로 시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두보의 마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보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무가별 씨를 감상하고 나서 지난주 수로별 씨와 어떤 차이점을 느끼셨는지요? 수로별은 노인이 늙은아내와 헤어지고 종군 나가면서 두 차례에 걸쳐 주저하고 망설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참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어 종군한다는 애국적인 신념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무가별은 도입 부분부터 정막으로 시작해서 세란으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의 삶을 폭로하겠다는 작자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특히 본론에 가게 되면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농촌과 백성들이 피폐한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고향 마을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주인이 되어 돌아다니고 있고 살아남은 사람은 늙은 할머니 몇 사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본론과 결미 부분에서 종군 나가는 사내의 감정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 종군을 나가게 되어서 휴대하고 갈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까운 종군사리를 간다고 하지만 헤어질 가족이 없기 때문에 단지 자기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탄하고 불평하는 심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멀리 나가게 됐더라면 길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막 종군을 나가게 되면서 체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고향 마을은 이미 다 폐허가 되었으니 멀리 가나 가까운 데 종군 가나 마찬가지라는 체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종군을 막 나가면서 문득 고향 마을 어디에 묻혀 계실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체념의 마음에서 네 번째 감정은 슬픔의 극에 도달하는 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내는 목 놓아 울면서 외칩니다. 헤어질 가족도 없는데 이게 무슨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천여 년 전에 지어진 작품이요.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현재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적시게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두부의 마음 읽기를 마치고 무가별시를 다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천번년 이후로 농촌은 쓸쓸하고 황폐해져서 채마밭과 농마되는 단지 쑥대풀과 명아주로 덮여있네. 우리 마을 100여 가구는 세상의 난리에 각자 여기저기 흩어졌다네. 살아있는 사람은 소식이 없고 죽은 자는 먼지 진익이 되어버렸는데 미천한 자는 싸움에서 패하여 살아 돌아와서 옛 길을 찾게 되었네. 오래 걸어서야 텅 빈 골목을 보았는데 햇빛은 흐리고 대지는 쓸쓸하고 처참하다. 단지 여우와 이리가 마주치는데 나에게 화내고 으르렁거리네. 사방이 옷에 누가 사랑만 있는가? 늙은 과부 할멈 한두 명뿐이라네. 자는 새도 본래의 가지를 그리워하는 법. 잠시 공세팔에 살아간다고 해도 어찌 사양하겠는가? 한창 봄이라 홀로 송이를 메고 나가고 날이 저물어도 또한 밥그릇에 물을 댄다. 현의 아전이 내가 돌아온 것을 알고서 나를 불러서 전고를 익히게 하네. 비록 같은 노을 안으로 노역을 살아가지만 집안을 돌아보니 특별할 가족이 없네. 가까운 데 가도 내 한 몸뿐이지만 먼 곳을 가게 되면 끝내 헤매고 떠돌고 말 것이다. 고향 시골집은 이미 다 폐허가 되었으니 멀리 가나 가까운 데 가나 이치는 마찬가지라네. 정마대통하구나. 오래 병들다 돌아가신 어머니. 5년 동안 시신을 애국에 버려두었는데 나를 낳으시고 나의 노를 낳지도 못하시고 모자 두 사람은 평생토록 쓰라린 눈물을 흘렸다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별할 가족도 없으니 어찌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